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위치는 국대전 졸음쉼터입니다. 화물하면서 거의 집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처음으로 충남 공주를 찍고 집으로 가는 코스를 잡았어요. 요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는 빌드업이라고 봐주시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합집을 해서 상행을 할 때 집을 가기 위해서 청양이나 공주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뭐 세종이라든가 찍고 갈 수 있는데 집을 가야 되니까 그동안 안 찍었어요. 딱 한 번 찍어봤습니다. 그게 청양 정산에 애경이 있잖아요. 집 안 가더라도 그 앞에서 자더라도 그 보상이 될 만한 금액을 잡아서 애경 케미칼 앞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청양을 찍고 예산이나 아산이나 당진으로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화물을 1년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월, 11월은 그나마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거든요. 돈을 좀 챙기는 시기인데, 수요일, 목요일이 너무 위험해요. 금요일은 뭐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이거 내리면은 월착 싣고 퇴근하거나 아니면은 멀리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늦게까지 일을 안 하려고. 금요일날 수도권은 막히고 지방 내려가는 일부 고속도로도 막히고 어디 갔다 하더라도 빈 차로 집에 오면 속이 쓰리잖아요. 생각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위기가 한번 또 온 게 양산이랑 기장 쪽이 지금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뭐 울산이야 화학 분야 반토막 이상 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수가 타격을 받으면 울산도 당연히 타격을 받으니까요. 물량이 예전 같지 않은 거는 지금 다 소문으로 나 있으니까. 양산은 정말 많은 분야가 모여 있거든요. 양산 일단 수출입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없어요. 양산 제조업 분야 짐도 엄청 줄었어요. 저도 당분간은 부산 신항에만 의존할 생각입니다. 내려갈 때 양산이나 울산 쪽으로 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부산 신항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어제였죠? 부산 기장읍에 있었어요. 부산시 기장읍에서 점심때까지 보다가 신항짐 잡고 그냥 공차 탔어요. 더 이상 진행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페어허브죠? 차 한 대도 없었어요. 페어허브가.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 제가 10시 반이면은 굉장히 피크 시간이잖아요. 가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월드컵은 지난주였습니다. 한국 수출입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들어도 우리는 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차 뺏기고 신용불량자 돼서 세상에 던져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인력을 나가든 쿠팡 물류일을 나가든 택배 상하차를 나가든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 화물하는 사람들은 트럭을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 새벽에 일어나니까 죽겠네. 예산하차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예산짐을 잡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7시 반에 나와도 돼요. 저 허 사장님 거 이제 세계화학 거 내려주러 갈 때는 한 6시 반에 나와도 7시 전에 내려요. 예산에 동물약품 단지가 있어요. 1톤 차태부터 카고차, 파비스 윙카까지 계속 꾸준하게 다니는 곳인데, 거기부터 시작하면은 집에서 7시까지 자고 7시 반에 나와도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거에서 받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거죠. 와, 여기 위험하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원형 로타리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로타리에서 사고 나면은 100대 0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과시를 잡는답니다. 원형 로타리 진입해서 뒤에서 때려 박아도 과시지 잡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정말 위험할 때 많습니다. 방금도 이 차가 들어올까 해가지고 멈춰봤는데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이번 주도 화요일날 집에 한번 들어가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차에서 잤어요. 그나마 4일이 아닌 게 어딥니까? 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3일에서 4일 정도 다들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3, 4일 자니까 이틀만 자려고 노력을 하죠. 1박 2일로 다니니까 월요일이랑 수요일만 좀 자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녹록치 않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화물은 내가 돈을 벌고 효율을 조금 챙기려면은 차에서 자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다, 이런 말이 있죠. 상하차를 여기서 하는구나. 수입품. 어디 찍혔나봐요. 협정서라고 물건에 데미지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 내리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이쪽으로. 아, 안 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아, 나오세요, 나오.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아유, 1톤부터 내려줬어야 되나. 사장님, 다급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놀래가지고 그냥 토행량 많은 데인데. 다 내린 줄 알아. 토행량 많은 곳인데 갑자기 드셔가지고. 다 내린 줄 알고, 가시는 줄 알고, 내려고 그랬지. 다급해가지고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사장님, 죄송해요. 정리만 하고 갈게요. 집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오, 아이씨. 미쳐버리겠다. 아유, 묶고 가야 된다. 아유, 넘어질까봐 치는 거니까. 아침에 되게 복잡하네, 여기. 와. 이쪽에서 차는 오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딱 섰는데 1톤 차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당황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급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왔는데, 진짜 솔브레인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길가에서 이렇게 내릴 줄은 몰랐네. 저 처음 오는 곳이니까 자리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렸는데 세상 쉬운 거 없습니다, 진짜. 다음 농장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 달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드리자. 예, 사료통 실은 차예요. 네, 사장님. 한 3-40분 걸리니까 언제쯤 전화 드릴까요? 농장이 있으니까요.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제가 뭐 길 어려우면 전화 드릴게요,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알선소 소장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분쟁이 많대요. 농장에 사람 없을 때도 있고, 일단 길부터가 농장이 좋은 길에 있진 않잖아요. 저한테도 어저께 늦게 전화 왔어요. 9시 넘어서 전화 오더라고요. 사장님, 분쟁이 많으니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기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물건 받는 쪽이나 아니면은 상차지 쪽이나 분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다 싶으면은 차 빼고 알선소에 전화해서 폐차한다고 그렇게 하든가, 알선소랑 얘기하면 돼요. 뭐 대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대기를 좀 달라 그러면 알선소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운반비 나올 만큼 나와서 더 이상 못 드리니까 거기 상차지에서 받으세요. 그러면 상차지에서 대기로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선소를 통해야 돼요. 아무튼 저희는 일을 알선소한테 받았으니까. 폐차한 소장님도 분쟁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전화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해결 볼 테니 전화를 달라 그래갖고 마음 좀 알려주고 달래주고 싶어갖고. 아무튼 아셔야 되는 게, 축산업이나 아무튼 농장 관련된 거 사료통이다 그러면 아무튼 동물이 먹는 사료가 담기는 통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동물이 있는 곳을 가잖아요. 화물 경험이 적으신 초보자분들이나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무튼 농로예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그럼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잡을 때부터 좁은 데 가겠구나 하고 잡아야 돼. 일단 잡고 갔는데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축산업 관련된 짐 아니면 뭐 공룡알 사료 벌크차가 휠베이스가 작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파비스나 맥센 같은 경우에는 차량표를 보면은 특장용으로 샤시캡 종류가 쫙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휠베이스가 좀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사료차나 청소차 이런 특수차를 쓰라고 나온 것들이니까. 3톤 실었는데 과적 걸리면은 내가 화물 그만둘란다. 3종이거든요. 그렇지, 넘어가야지. 자, 오늘은 부담이 없어요. 9시인데 딴 때면은 빨리 하는데 금요일은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아직까진 좋아. 첫 번째 일단 됐고. 이 농장, 농원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벽화까지 해놨는데 이거 건드렸다가는 아주 그냥 아직까진 넓습니다. 좋아. 아직까진 넓어. 아직은 좋습니다. 또 부담되게 뒤에서 차가 따라와. 좁은데 이럴 때는 제가 방법이 있는 게 랑데뷰에서 했던 미러캠이 아래쪽 보는 게 있어요. 이 미러캠 아래쪽 보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좁은 것도 아니네. 네, 이런 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조경수죠. 아무래도 이게 나무가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오우씨 제발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후진하세요. 왔어. 결국 와버렸어. 괜찮아. 오, 놀래라, 씨. 여기가 고비네. 좁네요, 여기. 이래서 농장 걸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라인 밟고 가야 되니까. 꿀팁이 있자면은 하얀색 라인 있잖아요. 한쪽만 밟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이너스 휠이라고 하죠. 제 거는 마이너스 휠이잖아요. 마이너스 휠이 좋은 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거 보고 가면 돼요. 와, 이거는 진짜, 빠지면 60만원입니다. 빠지면 60만원. 요번 주는 이런 날인가 보다. 네, 맨 뒤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구나. 참. 아이고. 흙길이라 좁아요. 공장이면은 각오는 하고 와야 돼요. 뚜껑부터 챙겨, 뚜껑부터. 맨날 깜빡해. 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놀랍지도 않은 게 이번 주는 계속 좁은 데만 다녔어요. 신앙 빼고는. 되겠다. 저 소렌토 때문에. 그러세요. 네. 또 라인 보고 빠질 뻔했어. 오씨, 무서워. 조심해야 됩니다. 빠지면 60만원, 70만원 줘야 돼요. 카고차 분들은 생활이죠, 이런 게. 저는 골목길이 생활이고, 라이글라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카고차 분들은 이런 데를 다녀야죠. 석섹스. 예, 화물입니다. 예, 소장님 예산 내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왔던 길 중에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방금. 예,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산은 또 사과농장 쪽도 다 좁아요. 좀 긴장을 바짝 해야죠. 자신이 없을 때는 사람도 좀 나오라고 그러고. 안전하게 끝낸 거에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은 붙어 있어요. 어제 동물약품만 다 잡았어도 공주 안 갔어도 됐는데 다 놓치는 바람에 빨라요. 이제 밑에서 짐 뜨면 번개같이 다 없어지니까.
수위풍 하나만 내려주세요. 2단 돼 있는 거 내려주시면 돼요. 수고하세요. 바로 옆이에요. 이 잡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인 데를 많이 걸려요. 자, 마지막 걸 내렸으니까 일단 시동 걸고. 뜨겁다고? 견식이 데려왔으면은 짓고 난리 났어요. 여기 오르막길 올라갈 때부터. 단열재인데 월착입니다. 천안 가는 거 하나 잡아놨습니다. 차들 다 대기하고 있네. 예. 그래요? 어떤 게 먼저 13만 원이 되려나? 13만 원 되는 거 잡아야지. 이거는 결박도 안 해도 되고, 좀 민망한 짐인데 안 되는 걸로. 짐이 너무 적다. 월착을 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르잖아요. 지금 가면서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자꾸 고민 중입니다. 운행 종료하고 뭘 할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만 더 잡자. 이제 내일 착 잡자. 헛소리 하지마 임마. 서운면이 이게 떴다. 사장님, 서운면 가는 거 8m 차 돼요? 몇 시에 돼요? 2시부터는 가능하다니까 지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실 거예요? 한 3시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합니다. 카고로 오랜만에 짐 실으러 가네요. 이게 로우 내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전화 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10,000원 더 올려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좀 해주세요. 듣던 중 반가운 목소리. 10,000원 올려줬답니다. 카고차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맙다고 10,000원씩 이렇게 한 번씩 올려줘요. 10,000원이 뭐라고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처음 갖고 왔을 때 생각나는 게 6단을 잘 못 넣는 거예요. 7단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3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단 내려올 때도 애 많이 먹었죠. 적용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챗 GPT한테 변속 요령을 물어봤어요. 24678 13575 아무튼 1단 출발은 짐 실려있을 때, 무게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줘주더라고요. 2단 출발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아니랍니다. 맛있겠다. 역시 돼지는 냄새, 돼지차 냄새, 냄새. 그래도 꼭 필요한 차들입니다. 꼴꼴 보이나? 가까이 가볼까? 꼴꼴 불쌍해. 근데 삼겹살은 맛있어.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맛있어. 제육볶음은 맛있어.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인간이 제일 잔인해. 참 저희 동네는 판넬집도 많아요. 데크집도 많고 우레탄 보드집도 많고 보온재집도 많고 시스템 자재집도 많고. 오돈 축차로 하기에는 짐들이 12, 13톤 짐들이 너무 많아서 괜찮은 16톤에서 18톤 사이에 카고차가 매물이 있으면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꿈도 있어요. 25톤을 할 수도 있는데 뭐든 그때 대봐야 되니까. 근데 제 능력은 지금 이거 2대도 버겁다. 그때는 다 정리하고 한 대만 해야겠죠. 다 왔다 다 왔어. 파비스타다 이거 타면 적응 안 되는 게 배기 브레이크가 저는 잘 들어요. 제가 지금 44만 탔는데도 드럼 브레이크가 아직도 많이 남았대요. 저는 이제 카고차만 쓰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재밌기도 한데 뭐라고 해야지,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처음 가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윙카로 하면은 처음 가는 지역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안성 가는 차 들어왔는데요. 처음 있는데요, 2번째 있는데요. 위에 올라오셔서 작성해 주시고 출고장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예, 여보세요? 아빠가 너무 바쁜데. 아빠 바빠. 이따 전화할게. 아빠 바쁘다고. 제가 막차인가 봐요. 차가 없네. 차가 없어. 거기 입구에다가 이 차를, 수리비 비싼 차를 저렇게 올려놓냐. 안녕하세요. 실을 땐 넓지만 들어갈 땐 아니란다. 한내리 공장 들어갈 땐 편한데 농장 들어가는 거는 머리 쥐어 터지는데 오늘도 농장이네요. 아, 왜 이렇게 농장만 걸리지? 아, 되게 간단하겠다. 아니, 말씀을 하시지. 차 기장이 어떻게 돼요? 차 길어요. 8m 30짜리예요. 어이구야. 난이도가 극하네요. 극하. 끝이에요? 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2개 아니에요? 같은 건데 예. 2대 2대. 아, 여기서 몇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난이도가 극하로 바뀌었습니다. 극하로. 난이도가 극하네. 극하. 그래서 2번 꺼야 돼요. 그래야 바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야. 보자, 잠깐만. 자. 난이도가 극하로 바뀐 판넬. 됐어.
아, 내가 그때 조심조심. 눌러주고. 어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판넬 결박 중에 난이도 극하, 윙카, 카고 두 가지를 섭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카고는 윙카만큼 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음가짐이 윙카 하잖아요? 바 두 개 치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바 치기가 싫어. 카고차 탈 때는 바 6개? 별거 아니네? 바 6개면? 이러면서 갑바? 갑바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갑바가 저는 치는 건 재밌거든요? 개는 게 너무 싫어요. 조만간에 갑바도 치고 문도 따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하겠습니다. 신호 걸릴 때마다 이제 노후 내리는 거 귀찮아 죽겠네. 그냥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준비를 좀 했어요. 간단하게 오늘 운행 종료하는 날이니까 김치찌개에 스팸 구워갖고요. 김에 오늘은 느린마을 막걸리 꽤 괜찮더라고요. 배상면주가에서 만든 건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산에서는 맨 국물 막걸리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레시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참치로 해볼게요. 기름 살짝 두르고 김치를, 김치국물 들어가기 전에 김치 한 번 먹을 것만 그냥 조금만 쌌어요. 조금만. 김치국물 아직 들어가면 안 돼서 김치를 얼른 넣고 기름 살짝 넣고 볶아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한 번 먹을 거라지만 너무 조금 갖고 왔다. 참치에는 기름 넣고 꽤 많이 들어가네 이거 참치기름. 이럴 때 고추장이 단맛을 내거든요. 고추장을 조금 넣어야 돼요. 한 큰술만. 큰술만. 고추장이 좀 눌러붙을 때 김치국물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김치가 투명해지면서 이제 볶음김치가 됐죠. 이때 물을 좀 넣고 끓는 동안에 막걸리를 한잔 해야겠죠. 느린마을 막걸리. 오해요 이거는. 약간 투명한 막걸리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 3일 동안 차에서 자면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내일도 하차를 가긴 해야 되지만 항상 기다리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불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집에 가는 금요일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얘는 사이다 막걸리로 안 먹어도 돼요. 얘는 사막으로 안 먹어도 됩니다. 충분히 맛있습니다. 와. 안주로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열심히 운송해서 따낸 김 심에다 들어가면 고생 많이 하는 거 5시 반 넘어서 몇 번 나왔거든요. 미안하다고 김을 한 상자씩 챙겨주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김이 맛있어. 광천김이. 김치찌개 진짜 별거 안 들어갔어요. 조미료 맛이에요. 솔트 조금 넣고 다시다 조금 넣고 육수링 나오잖아요. 그거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참치를 늦게 넣는 이유가 풀어져 버릴까봐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와. 한번 식혔다가 끓여야 맛있거든요. 잠깐 내려놓고 이번에는 스팸을 구울 건데 스팸 굽는 요령이 있어요. 스팸은 내조하기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완전 뭉그러졌네. 가운데 부분을 피해서 4개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달궈지지 않은 프라이팬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이 상태로. 한 개가 모양이 좀 그러네. 스팸 이렇게 4등분해서 프라이팬 달궈지지 않은 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가운데 빼고 사이드에다가 익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팸은 전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기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함량이 좀 더 높아요. 짠맛도 조금 덜하고. 모든 음식은 마이야르 맛이거든요. 방금도 고추장을 볶았잖아요. 그게 약간 마이야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고추장이 볶으면은 안에 있는 당분 때문에 맛이 좋아져요. 볶음김치나 볶음 고추장 이런 거 맛있잖아요. 따뜻한 밥에 스팸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아이고 아까워. 거의 다 익었으니까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놓고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편의점에서 김치전 파는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막걸리 먹는데 전도 한번 먹어줘야죠. 죽이죠? 아, 색깔 제대로죠? 그러면 이제 좀 먹어볼까요? 막걸리를 흔들어서. 와우. 아우. 스팸 하나. 팔팔 끓어야 되는데 이제 한 잔 더. 달달하다. 뭐야? 김치찌개 이렇게 참치 왕건이 참치 왕건이를 밥 한 숟갈 먹고 밥 한 숟갈을 먹고 참치 왕건이랑 밥 한 숟갈을 이렇게 아 이건 소주 안주인데? 아씨 자취생 소울푸드죠. 따뜻한 밥에 스팸에 김치찌개, 김. 아, 소주도 한 병 사왔어야 되네. 아. 다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서 소주를 먹어야겠어. 아유. 살 것 같아. 소주 사올까? 내일 운행만 아니면은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이거 김치찌개다. 오랜만에 트럭에서 음식 해 먹었네요. 최근까지 명절일 한다고 예전 채널 같이 운행했죠.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도 구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했던 컨셉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를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카고차의 행방을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카고차 안 팔았습니다.
잘 들고 있고요. 그대로 손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 전 채널은 질투심을 제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채널은 최대한 보실 때 불편한 점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많이 두렵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찍으면서도 아,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런 현타도 오고, 지금은 유튜브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이 없는데, 조금의 보상도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냥 내가 하던 일이었으니까, 내가 하던 일이니까 수긍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이었잖아. 그냥 내가 하는 일이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하려고 해요. 생각했던 거 펼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전 채널을 날려먹었고, 그 첫 단계로 카고차를 버리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카고차에도 없는 살림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올겨울은 일이 좀 없을 때 제 영상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글쎄요, 3월부터 나가야 됐던 것들이 지금 7개월 넘게 멈춰 있었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그 신호탄으로 좀 봐주시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